안녕하세요. 저는 보훈부 장관입니다. 네, 앉아 계세요. 너무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정부에서 벌써 이걸 됐어요. 문제 되신 분들. 네. 과장님 이렇게 기획 실장님이라고 하셨죠? 네. 실장님 같이 좀 앉으시면. 치우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잘 돼요. 예, 예. 그거는 책상을 다 뺐어요. 거기서 좀 앉으셔도 아니요,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안녕하세요.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 저 빨리 오셔서 고맙네요. 너무 빨리 오셔서 그냥 놓고 왜 오게? 고맙습니다. 감사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황성근 대표께서 지금 상황하고 유족들의 용도를 장관님께 지금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석 대표께서는 반복해 논의 문서를 또 전달하실 수 있다니까 전달해 드리면 말씀하시면은 네. 제가 메모를 할게요. 저 메모를 그냥 폰에 아, 그럼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20일부터 와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후손들이 정거 아닌 정보를 하고 일부 날 비롯한 일부는 1층에서 이렇게 여기서 있었어요. 차박하고 3일 전에 여기 텐트 쳐서 이제 허리를 땅에 대고 방법회 분들은 이제 4층에서 회의실에서 관장실이 그런데 이제 독립기념관법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을 운영하는 정관이 있잖아요. 그 정관이 가면 당연직 이사가 몇 분 계십니다. 당연직 이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광복부장이에요. 두 번째가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관이에요. 나치만 국장이에요. 그분이 그거 맞는 것이에요. 당연직 이사예요. 당연직 이사를 하면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독립기념관에 이런 문제가 심각히 생겨 있고 또 장관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하셨었죠. 또 취임하고 나서도 8.15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고 지난 20일 후손 급기야 저를 비롯한 후손들이 여기를 점거해서 단식은 아닌 상황이지만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직 이사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 국가보훈부의 이사는 매우 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아침에 국장.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내가 전화를 안 했겠죠. 나 국장한테 그랬어요. 한번 오시오.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제가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갈까? 당신이 와야지. 여기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땅바닥에 있는 내가 갈까? 나이로 봤어도 당신 와야 안 되겠냐? 내 아들이 15불이가 안 왔어요. 제가 장관께도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제가 받은 게 있어서 한 2번 전화했었고 비서관이 메시지 전해달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전해준다고 했고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보훈부가
이 사태 문제는 김영석이 일으켰지만 보훈부가 독립기념관법 제21조에 의하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 권한 중에서 6조 1항에 나와 있는 8가지 사항이 있어요. 모두 다예요. 그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김영석 관장의 문제는 첫 번째 국가보훈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대화의 창구를 호소하는 액션을 우리가 취했던 것이죠. 왜냐? 사실 그러기 전에 누군가 왔어야 합니다. 거기 2실 19인가 그렇잖아요. 보훈부가. 근데 그 국장이나 사람이 직접 통화됐는데도 19 아니에요. 여기 경비가 독립기념관 한 50명이 있답니다. 이 경비가 독립기념관의 자회사에서 만들어진 근무한 사람들인데 저하고 우리 이해석 경비 두 분이 이틀째 아침에 이 뒤에 천막이 있죠. 한번 보세요. 저기에 앉아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비 손에 우리가 들려서 떼기장을 찾았다고. 독립운동하고 손이 용역업체 경비 새끼들한테 우리가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보훈부가 과자가 나오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장관께서는 비체혁명으로 만들어진 의미 있는 장관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장관께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그 입을 그만 놀려라. 그렇죠? 경고를 주시잖아요. 경고. 그 경고를 읽으면서 제가 오랜만에 보훈 장관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냈구나.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일 기자회견을 한대요. 국회에서 장관이 입을 닫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장관께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처장이나 부장이나 사람이 여기 살거든요. 와보지도 않아. 여기 질서도 없는 데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한 20일 있어 보니까 저희들은 뭐니 보훈 마피아라고 했어요. 보훈 마피아.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의 자회사. 마피아들 아니냐. 보훈부에 근무하던 36명 근무한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처장하고 있고 철밥통 차고 앉아서 젊은이들 일자리 다 맡고 있고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 취업시키고 매년 국세청에는 그 자회사가 영업행위를 벌어들인 수십억을 적자 났다고 보고하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러면 독립기념관법 21조에 의한 권리 행사를 무엇을 했습니까? 보훈부가 전혀 지도 감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일어난 몇 년 전에 노조에서 일어난 부패 문제가 나왔을 때도 보훈부가 감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제보가 들어와요. 저기 김영석의 제보가 저희들은 휴대폰으로 들어보니까 가당치 않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관님께서 김영석도 문제지만 정말 돌아가시면 이 독립기념관에 특별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법 21조에 의해서 강력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부터 지금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김영석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우 조직적이고 좋지 않다. 특히 자회사의 경비 용역이 독립운동가 후손을 들어서 떼기장을 쳐요. 이게 가당한 소리입니까? 보훈부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열흘이 지난 다음에 약을 먹고 농사를 못 떠나니까 약을 먹고 다 나은 줄 알았더니 너무 아파서 열흘 지난 다음에 이번 주 초에 여기 도립 천안 병원이 있어요. 의료원이 여기를 가서 진단서를 띄웠는데 우리 두 사람 다 상해 이주 진단이 나와서 열흘이 지났는데도 일반 진단 상해 이주 진단은 안 끊어주잖아요. 그것도 도립병원에서 우리가 백을 섞었어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상해 진단 2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가당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고 나오지도 않아. 제가 통화했는데도 나는 김영석보다도 국가보훈부의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괘씸하고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김영석 얘기는 안 하고 왜 그걸 하느냐. 한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개혁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어요. 뭐냐면 난 여기 내려올 때 그냥 안 내려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대강 들으셨을 텐데 내가 단식 들어간다고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배님들이 그 말리고 어쨌든 그건 피해서 우리가 대화도 어느 정도 하면서 가자라는 간곡한 말씀을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석 이 사람하고 둘이서 죽자. 그리고 내려왔어요. 죽자. 하지 말고 나눠서 얘기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람의 김영석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트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국회에서 입법 개정안을 내서 개정을 내서 하는 방법. 근데 그것은 테스트 트랙을 타도 6개월이 걸리고 또 개정안이 통과되었어도 발효 실제적 발효까지 또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작년에 일단 상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정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광복회와 또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공익감사 청구와 또 광복회에서 별도로 감사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를 청구하고 발효되고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또한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다. 또 김영석이 형법상으로 국가보훈법 결격사유를 위반하는 게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말로 하고 그런 식으로 막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후손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것이죠. 독립운동사 전체를 부정하고 우리를 명예를 모욕하고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그냥 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사회 정관상에 나와 있는 제6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트랙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회 구성이 당연직 이사가 광복회장, 나치만 국장, 그 다음에 관장인데 관장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몇 명하고 일반 이사들은 어쨌든 유라이트 인사가 몇 명 있는 것 같고 그런 현실적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 트랙도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트랙에 바로 장관이 돌아가시면 나치만 국장 이사기 때문에 나치만 국장으로 하여금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보훈부에서 그 요구를 강력하게 하신다면 보훈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왜냐하면 이사는 자기 독립된 이사로서의 입장을 밝힐 책임도 있고 의무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치만 국장 입장에서 이사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광복회장에게도 연락을 해서 보훈부에서 그 이사회를 같이 참여해줘. 3분의 1이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관장은 직접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래서 3분의 1이면 지금 12명입니다. 4명이에요. 4명.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보훈부에서 앞장서고 이사회 열려서 올려서 부결이 되더라도 어쨌든 하나의 트랙은 진행이 되니까 보훈부는 어느 정도 입장을 살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에게 볼 때도. 그리고 또 부결이 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또 한 트랙이 있어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보훈부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장관님 오셨으니 제가 그 방법을 해법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꼭 그 주무 국장님하고 과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십시오. 이어서 말씀. 제가 황선건입니다. 건. 제가 6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회 이해서 대위원께서 문서로 돼 있는데 문서를 한번 앞에 분들아 드릴게. 뒤에 분. 네.
우리 저기 한상현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사직생의 각오로 왔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독립투쟁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투사 선열들을 모욕을 해요. 이거는 못 참죠. 그래서 사직생에 나왔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2개월 보름이 지나도 요지부동이고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어가도 요지부동이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장관의 부담을 덜어드리자. 주권자 정부라고 명명을 하셨던데 주권자와 김영석을 해고하겠다. 사직생의 각오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9일째 김형석 관장방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장관의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내 후손들이 나섰을까? 이게 제가 저기 김영석한테 이 해고장을 주권자로서 김영석을 해고한다. 해고장을 전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선열들과 후손들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방을 떠나라. 이 얘기 이렇게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직접 읽어드릴까요?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썼습니다. 그 김영석 관장 입장에서. 그리고 최우섭 지부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그리고 국무회의를 하신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대통령이 됐었죠. 제가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분은 오늘 이 자리에 독립기념관의 직원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의전을 하는데도 꿋꿋하게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돌아가시면 이 치욕을 잊지 마시고 장관으로서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딱 하세요. 일단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내가 느끼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말씀드릴게요. 보고받은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직에 국회의원 세 분들이 다녀가셨다면서요. 네, 다녀갔습니다. 그날도 내가 의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딱 느낀 게 너무 늦게 왔구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장관들이 현장을 꼭 가봐라. 여러 번 그 말씀입니다. 저도 현장을 다닌다고 다녔지만은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을 못 하다가 오늘 천안에 일부러 저를 잡았습니다. 일정을 일요일날 일정을 잡고 유예쯤은 오늘이라도 가서 직접 듣고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늦지는 않았습니다. 날씨가 괜찮으니까 와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다보다는 근데 이렇게 절실히 했었는데 내가 자꾸
조금만 무심했었구나 그런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수고스럽고요.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현장을 꼭 가봐라 하시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이제 새깁니다. 두 번째 김영석 원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난 한 번도 만나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임명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생각이 정말 저런가 했는데, 상임위에서 처음 인사를 했고 상임위에서 발언한 걸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도 생각이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대로 생각이 독립기용관 관장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그런 생각과 처신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학자라면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상의 자유가 있고 누구든지 말할 자유가 있지만 독립기용관 관장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 거기는 저는 여러분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무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기업의 임원들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당연히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는 굳이 설명이 필요한 기본 상식입니다. 어느 나라든 정무직은 선출직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은 다시 재신임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다시 더하는 거고, 정리되면 다른 분이 와서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 안 지켜준 지 오래됐습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알박기 논란이 생기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왜 전체 국민 갈등도 커지고, 지금도 그게 아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죠. 6개월 동안 이 동거 아닌 동거 체제로 아무것도 못하셨다는데, 제가 요즘도 예결위장에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2달, 6월 3일이니까 실에서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정을 걸어가는데 힘을 못 받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뭘 했는가 스스로 이걸 물어봤어요. 바꾸라는 핑계로 나도 몇 번째 말을 줄이겠습니다. 파면해라, 해임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까 이사회 뭐 소집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2명 중에 3분의 1이 하게 되면 소집은 된다. 3분의 1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의결이 되면은 회의해가지고 논의를 하면 되고, 안 되면 다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 여기 우리 굳이 여기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과장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나무라하셨는데, 국장, 과장도 장관인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못 옵니다. 재임대일의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들으면서 내가 침착 일찍이 가서 직접 이야기 듣고 인도 보호해라, 지시 안 할 거는 내 잘못이지 담당 과장이나 국장 잘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또 뭐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은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랬어요. 좀 조용히 계시다가 어느 시점 되면 서로가
좀 모양새 있게 물러나고 하면은 이 갈등도 덜 불거지고 서로가 체면도 세우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하시는 말씀 부분하시는 말을 듣고는 그걸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아까 경비라 그랬습니까? 하여튼 경비인데부터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 만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맞잖아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집권층에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계속 이겨서 농성하고 고생하는 거는 우리의 짐을 여러분들 떠넘기는 것 같아서 기자회견 들으시고 여기서 입장 어째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맡겨주시고 일상사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또 여기서 무엇이든 밤에서 무엇이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제 힘이 쓰이고 어쩌면 우리가 편하자고 이런 부탁을 드린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20을 넘었다 그랬습니까? 19일 20을 넘었는데 이러면 끝없이 이렇게 하면 참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노동자업에서 파업을 해봤었어요. 그때 40분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밤 2시에 사용자 친구하고 소주를 마시며 단판 지었어요. 근데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장 해결이 안 돼도 그 모든 해결은 우리가 해야 될 정부에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뭔가 하자가 있으면은 해임 건의를 해가지고 파면을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유족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 짐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오늘 찾아오게 된 이유입니다. 지고 와서 생뚱맞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내일 기자회견 보면 또 막 화나실 겁니다. 그 말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 농성을 프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사는 감사도 진행되지만은 감사는 감사하고 또 장관으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거 있으면 행사하고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니겠나. 아마 법을 만드는 거는 이 정무위원회 위원장님도 야당의 국민의힘이고 이 전체 법을 만드는 여당에서 하는 대통령 같은 임기일치법, 제가 이야기하는 재심법 이런 것도 발의는 기획위원회에서 하는데 기획조정위원회 허기위원장도 국민의힘인 야당의 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상정을 안 해주면은 우리 국회 시스템에서 바로 상정이 안 됩니다. 패스트 트랙에 태워도 최소한 6발이 갑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이었더라면 벌써 상정해서 어떤 법을 고쳐서 해임을 하든지 그래서 아마 어떤 수단이 했을 텐데 국회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하필이면 그 상임위 2개가 야당 위원장이 되었을까? 왜 상정도 뭐 하고 있을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줄이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을 최대한 행사하겠다. 내일 당장 내가 가서 이사들 명단 가져와 봐라. 실제로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우리가 당신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편 저편을 떠나서 당신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독립기획관장으로서는 아주 부적격하다는 걸 당신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사회 수집부터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우리 본부가 중복 감사를 뭐 합니다. 법에 의해서 중복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사는 우리 본부 감사보다는 감독원이죠? 감사원 감사가 오실 때 치밀하게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시간하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대로 팀을 짜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아마 취임 6월 3일 하셨으니까 한 1년을 걸려야 다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나마 그래도 그 법이 안 되면 모든 공기업의 장들이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 장들이 야 우리 물러나지 말자. 그 걸음 싸가지고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빛의 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누구나 고나 안고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의 또 무거운 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 모시면서 또 빛의 혁명을 이룩한 국민들 보면서 해도 남바를 시원하게 팍 정리하고 가고 싶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도 조금은 여러분 보기 참 미안한 그런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릴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에 할 수 있는 일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내일까지 내가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난제인과 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참 굉장히 머리가 무거우실 겁니다. 무거우시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은 우리 보안부 관련되는 일은 본부 장관선에서 마무리하자 그런 입장이지만 하다 힘이 부족하면은 여당도 찾아뵙고 야당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최대한 할건 부탁해보고 소통해보고 그렇습니다. 영님께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듣고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만 더 듣고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들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농성도 풀고 기자회견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고를 지를 겁니다. 절대로 그분이 이 독립기획관장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일 분이 아니란 걸 나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일 오히려 판을 키울 겁니다. 판을 키울 겁니다. 아니, 제 말씀 안 끝났고요. 예. 말씀하는데 제가 장관님 말씀이 안 끼어들잖아요. 네. 들으신다면서요. 네. 우리도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사실. 정부해야 될 일이고 독립기념관을 지도 감독하는 국가보훈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한가한 말로 우리를 설득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다음 정부는 단식 들어간다.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감사원의 감사가 되면 같은 감사를 보험부에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공익감사 넣은 것과 광복회가 넣은 감사 외에 바로 독립기념관의 부패적인 구조, 자회사의 부패 문제 이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너무나 썩어 있으니까.
저는 이 구조는 몰라요. 단 20일밖에 여기 있으면서 밤마다 공부를 해서 장관님은 이사회를 돌아가서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사회 명단을 받고 그 사람의 양력도 다 받고 구해서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기념관 법, 개새끼들이 만들어놓은 정관, 밑줄 쳐서 다 머릿속에 다 넣었어. 몇 조 몇 항에 어떤 새끼가 뭐라고 다 알아. 이 기획조정실장, 과장, 장관님은 당연히 모르시죠.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주무 과장, 나치만 국장 같은 분이 이거 제대로 한번 읽어봤는가 묻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지금 돌아가셔서 이사회가 누군지를 살펴보고 하셨어요. 근데 장관님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죠.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게 가당한 소리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지금 입법을 절차에서 되지 않으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장관님께서 소문 듣기에는 뭐 개인적인 그 얘기로 들었습니다만은 언론에 나온 걸로 아니 뭐 무슨 뭐 설랑타기도 사모님 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 없으시다면서요. 장관님 실례라는 말씀이지만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 후손이 잘못하면 단식을 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정말 직을 걸고 뭐라도 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 하는 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고 안 먹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20일이나 이렇게 해오면서 이 새끼들 등기부등본에 다 끼어서 이 새끼들이 지금까지 몇십 놈이 거쳐가는 걸 다 끼어봤어. 자회사까지. 응? 어떤 놈이 붙박이로 앉는가. 국가보훈부에 있었던 자들이 이 속에서 헤쳐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국가보훈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장관님이 지금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오늘 저녁 못 먹었어요. 장관님 오신다고 해서. 근데 그거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장관님은 회식하시고 다 오셨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독립운동 구소도 밥 못 먹었어요 저녁. 우리가 밥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신다고 하니 5시 반부터 이렇게 장관님이 테이블이 마음에 안 드셨나 모르겠지만 우리 장관님이 오신다고 격식을 갖춰서 테이블 차렸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테이블 치워라. 여기서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장관님 입장만 내세우시고 우리 뭡니까? 우리가 정부도 못 믿고 장관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제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용길 대표님께서 우리 후손들한테 30분 동안 호소를 했어요. 좀 어쨌든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예우를 해서 오늘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잘 이게 전달되도록 하자. 동의를 했어요. 마음 같았으면 확 뒤집어 엎고 싶지만 그 19일을 모기에 뜯기면서 저 천박 저기서 산모친 3일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잤어요. 우리가 차박을 하면 차에서 자고 제가 이 경복회 어른들은 나이가 드셔서 4층가 주무시라고 했어. 돌아가실까봐 잘못하면 80이 넘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보훈부에서 장관님이 늦게 오셨다고 고백하셨지만은 과장 하나 국장 하나 와서 말 들어주지도 않아. 뭐 하셨는데 뭐 도대체 뭐 국회의원한테 말씀 들으셨다고요? 그 새끼들이 우리가 무슨 관계 있어요? 입법 하나 못 맞는 새끼들이 아무 관계 없어요. 흥분하지 말고. 아니 그래서 아니 얘기 내가 좀 오늘 잠깐만. 잠깐 얘기했어요. 아니, 아니 장관님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화내지 말고 하자. 그럼 앉으셔야지. 우리 앉아 있는데 목 아프게 서서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을 들으러 오셨다면서요.
내일 당장 담당 이사인 나치만 국장님이 그분 월화 중에 보내십시오. 보내서 장관님께 다 못한 얘기 좀 듣고 리포트해서 대통령 보고 가시더라도 뭘 알아야 보고 가실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감정 가지고 보고 가실 겁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해법은 나름대로 정치적 해법, 법률적 해법을 찾으셨겠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럼 이사회에 대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랙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셨던 게 지금 입증되는 네. 것이고, 그죠? 그것만 보더라도 혼나야 될 일이에요. 옷 벗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책임자들이 장관님께서는 국장 과장 책임 없다고 하셨는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도대체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국회의원 3명이 와도 경비가 물을 안 따주는데요. 그러니 이자들이 독립운동 호소는 우습게 생각해서 갖다 집어 던지고 이런 거겠지. 상해 진단이 나올 정도. 흥분하셔야 돼요, 장관님. 보훈부에 대한 모욕이잖아. 보훈부가 독립운동 호소를 지켜주고 명예를 지켜주고 선양하고 하는 걸 앞장서야 되는 부처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지켜야 될 사람들이 나동직 일개 용역 경비 나동이 쳐지는데 장관님이 모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셔야죠. 그 감사는 지금 공익감사 안 들어가 있어요. 감사권을 행사해 주시고 또 당장. 그 다음에 자회사 살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고 정선 분이 그때 검찰총장, 서울검사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총장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총대를 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실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하경무 장관도 현역 징역을 했다고 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 그때는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그걸 했던 사람 실행을 했든 안 했든 청와대 정무수도 여성분 누구였죠? 그분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령을 살고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 절차를 어떤 강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강해도 안 나갑니다. 장관님 앉으십시오. 예, 그래서 앉으세요. 요즘 세월이 그렇다고 누가 나는 그게 신경 안 써. 어차피 뭐 이 나이 들도 내가 하루 이틀 지금 찬 것도 아니고 오래 지금 차고 단맛도 봤지만 쓴맛도 봤고 커피 들려도 이게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지만 그 절차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무시하고 하기에는 그래도 이 행정체제 지금 저도 안 들게요, 그죠? 예, 예, 안 잠깐만. 잠깐 있어봐. 잠깐 있어 계셔보세요.